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7월 30일 현재 시간이요. 12시 30분입니다. 오늘 좀 밀렸어요. 어제 유럽이 밀리면서 미국장도 밀리고, 미국장 사실 뭐 밀렸다고 보기 힘든데, 그러면서 지금 아시아 증시가 거의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별반 상황이 바뀌진 않았어요. 저는 계속 레버리지 비중을 늘리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조금 샀습니다. 아침에는요, 다 샀어요. 그 코스피도 조금 더 매집을 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조금 더 매집을 했고요. 지금 하락이 뭐 거진 2.5%. 어저께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하락이 나왔는데, 글쎄요, 좀 이슈가 있었죠. 뭐 이제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겼다. 뭐 일본이 엔캐리, 내일이 이제 금리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는 날이니까 일본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다. 근데 그거 벌써 다 선반영 돼가지고 이제 뉴스거리가 있나 하는데 이제 터져 나왔어요. 그거를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괜찮다. 일단은 차트상으로 무너지면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저께 미국장 끝난 거를 좀 봐야죠. 어제 미국장 끝난 거, 그죠? 미국장 끝난 거 이렇게 보면, 음, 미국 이평.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아이고, 잘못 들어왔네. 자, 이렇게 어저께 밀렸어요. 밀렸는데 요거는 저기 시간봉에서는 조금 이따 이제 그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어제 우리 장 끝나고 4시, 5시 그 유럽장 열리면서 갑자기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유로스톡스 50이 갑자기 이제 빠지기 시작했는데 왠가 그랬더니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요런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이제 금리 낮은 금리를 가져다가 투자를 한다. 그죠? 일본이 금리가 낮으니까. 그래, 엔캐리 트레이드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는 자금을 갖다가 외국에 투자한다. 근데 많이 투자한 게 뭐 아시아라든지 이쪽도 많이 투자했는데 유럽에다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갔거든요. 유럽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그 돈이 다시 일본에 투자됐던 이제 유럽에 투자했던 돈들, 뭐 아시아에 투자했던 돈들 이런 돈들이 이제 빨려서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된다. 그게 이제 예전부터 그랬죠. 뭐올 초부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좀 발작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제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 갑자기 빠졌어요. 근데 이건 다 예견돼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31일. 제가 그래가지고 7월 마지막 날까지 좀 보자고 했던 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죠? 월 말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뭐 금리 같은 거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당장 내일인데 인제 와가지고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제가 이제 지수라든지 무슨 발표라든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자 그랬잖아요. 차트만 보고 가자고. 근데 요게 조금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조금 어떤 식으로 주가에 작용을 할지 뭐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별거 아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오전에 요거를 좀 공부를 했는데 뭐 유튜브도 보고 좀 이렇게 봤는데 금리 인상은 힘들지 않을까. 그죠? 아직까지 대선이 지나지 않고 대선 이후에는 모르겠지만 근데 일본이 힘들기는 힘들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힘들잖아요. 지금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일본은 뭐 160엔인데 지금 153엔까지 내려왔지만 힘들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지금 몇 가지 그 부작용에 관한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그냥 해프닝으로 넘겼는데 일본 상인들이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하고 자국 국민들하고 가격을 다르게 책정을 한다. 뭐 이제 9,000엔짜리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뭐 만엔, 자국민들은 일본 국민들 자국민이죠. 자국민들은 9,000엔. 뭐 이렇게 이중 가격제를 채택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힘든 거예요. 살기 힘든 거예요. 우리도 지금 살기 힘들어요. 그죠? 전체적으로는 국가가 운영되는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환율이 높으면 일단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하니까 80 아니요 한 70, 75%? 뭐 예전보다 비중이 더 늘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좀 나아지고 뭐 현대자동차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LG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크게 나고 그런데 그 이면에는 굉장히 힘들어지죠. 서민들은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행 기간인데도 그 저희 관광지가 통통 폈대요. 그 무슨 뭐 고물가에 바가지 요금에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뭐 제주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지금 뭐 많이 안 가고 10% 이상 관광객이 줄었다 그러는데 이거 휴가 끝나고 나면요 10% 이상이 아닐 거예요. 그죠? 이제 휴가 시작인데 그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막 그 정도로 수요가 떨어졌다 그러면요 야,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안 가니까 그죠? 덥고 이거 뭐하러 갑니까 솔직히
차라리 선선할 때 가는 게 낫지. 근데 그 정도 또 여유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 우리 서민들 있잖아요. 가게들, 빈 가게들 많이 나오고, 솔직히 백종원의 뭐 더본 코리아? 그것도 이슈가 돼가지고 누가 맞다 틀리다. 그죠?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이 좀 돈 없는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백종원 씨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그건 아니네요. 시장 논리 따져본다 그러면, 저는 뭐 그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가고 싶진 않지만, 그게 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전에만 해도 장사 잘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 장사가 안 되고 그죠?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팬데믹 끝나면 다시 이제 장사가 잘 될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잖아요. 이 물가 잡을 정부에서 물가 잡을 의지만 있으면 잡았을 텐데 잡을 의지도 없고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가격이 뭐 저도 이제 쿠팡에서 물건을 많이 주문하거든요. 저희 식당도 많이 주문하고 그러는데 가격이 한 30%는 뛰었어요. 쿠팡에서 주문하는 물건들이. 그죠? 원자재 가격이 그 정도 상승한다 그러면 진짜 소비자 물가는 더 많이 뛰는 거거든요. 음식점에서 만들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 물건 가격 가지고 식당에서 원자재 가격이 원재료가 30%가 상승을 했다? 아, 그러면 판매 금액은요. 진짜 뭐 50% 60% 인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국밥 한 그릇에 15,000원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에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면 금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우에다죠, 우에다. 우에다 총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내일 당장 금리를 인상한다? 얘기는 못 하겠죠. 근데 강하게 멘트는 하겠죠. 왜? 엔화가 그동안에 떨어졌으니까. 저 엔화가 저렇게 떨어져가지고 뭔가가 있다, 개입을 했다. 그죠? 벌써 선방향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뭐 괜찮아요. 아직까지 뭐 지지선 버티고, 그죠? 이게 무너지면 강력하게 음봉이 나와서 무너지면 그때 바로 곧버스 타자 그랬잖아요. 이거 심각해진다고. 근데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보면 아니다. 그죠? 좀 더 지켜보자.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도 이렇게 써놨어요. 아,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걸 또 써놨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건 다 봤고. 어, 여기서 한번 보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어제 유로스톡스 장 시작하고 요게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쪽에 보시면 6시 아 4시에 장 시작하고 여기 이제 5시 장 시작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게 갑자기 빠지기 시작하면서 쑥쑥쑥쑥쑥 근데 요때 이제 요 프리장 미국 프리장도 같이 이제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왔거든요. 그죠? 음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유럽이 제가 이제 그 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월요일이 우리 아시아 증시는 좋았어요. 땡큐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레버리지를 외쳤는데 유럽에서 이게 하루 남겨놓고 이런 발작을 일으킬 필요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 유럽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저는 유로스톡스 요거를 추적을 하거든요. 요거를 추적을 하는데 여기 벌써 깨져버렸잖아요. 주봉이 그죠? 어제 살아났어야 되는데. 음? 깨져버렸잖아요. 이것도 이제 심각하게 이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일본에서 12시에 내일 우리 장중에 이제 일본에서 금리를 발표하는데 발표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다든지 환율들이 움직이겠죠.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이 추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요거 일본 국채요. 요거는 요걸로 보죠. 일본 국채를 계속 추적을 했거든요, 제가. 이게 일본 국채예요. 그죠? 근데 국채 가격이 그 요 하루 이틀 하루 이틀을 상관으로는 튀긴 튀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이렇게 보시면 27일부터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이렇게 26일, 25일이네요. 꽤 됐네. 저번 주네, 저번 주. 그죠? 저번 주부터 이렇게 튀어오는 모습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동안은 글쎄요. 만약에 이 이슈가 본격적으로 작용을 했다 그러면 일본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을 하는 그 와중에 어떠한 이 변화가 커다란 변화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일본 금리 사실 뭐 일본 금리가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150엔 넘어가가지고 발작 나던 게 이제 160엔인데도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했거든요. 어? 그리고 엔화가 강세가 되면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주가가 빠졌어요. 그것도 요 금리에 문제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금 추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비정비적거린 그런 감도 있었죠. 조금 찜찜한 감도. 그죠? 근데 일단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이슈를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대응을 한다.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제 차트만 보자. 차트만 보기 시작한 지 한 석 달 됐어요, 지금.
다른 거 이슈 뭐 나오는 뉴스들 뭐 이거 하루 이틀짜리 뉴스들 이런 거 안 보고 이거 일본 금리 발표하고 나서 그죠? 미국 금리 또 발표하고 나서 이제 주변에 또 말들이 많잖아. 얘기 나오는 거 듣고 나서 그래가지고 7월 말까지는 좀 조심조심 서서히 가고 7월 말 보고 나서 30일 보고 나서 목요일부터 본격적인 장세가 열리고 그다음에 그 8월 달 본격적으로 되는 다음 주 월요일 장에서 이제는 그 월봉이라든지 주봉의 모양새가 갖춰지니까 그때 가가지고 한편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어저께 만약 이런 이슈들이 누적돼 있다 그러면 어제 아시아 증시가 올릴 이유가 없고 일본 증시가 오를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유럽이 깨지고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그죠? 이거 때문에 뭐 전전 공격하고 있는데 주가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아요. 예. 이슈 이거 터졌으면 예전에는 꽤 터졌거든요. 보시면 어, 오늘 하이닉스가 많이 빠져가지고 하이닉스 무슨 일 있나요? 그죠? 하이닉스가 빠져가지고 어? 이거 보시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지금 2점 레버리지가 2.3 빠졌고 코스닥이 1.3 빠졌고 그죠? 이거 시작가가 저희 마이너스 2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지금 어저께 좀 찜찜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찜찜하다는 거 선물 그죠? 이 빠질 때 주가가 지금 그 2,800포인트 그러니까 이 상단에서 어, 이게 보이시나? 그러니까 주가가 이게 뭐냐? 요 위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때, 그죠? 이렇게 빠져나올 때, 떨어질 때 이제 그 좀 이때 미적미적거리면서 왜 고퍼스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했냐면 선물이 안 빠진 거예요, 선물. 요 선물을 일봉으로 보면 그죠? 빠지긴 많이 빠졌는데 이 지금 뱃속에 들어있는 것보다 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럼 어제가 끝이 아닌가? 근데 어제도 한 4천억 플러스 4천억까지 됐다가 뒤로 확 밀렸어요. 그리고 또 찜찜하다. 근데 현물이 받쳐주니까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투입을 했는데 이거 오늘 또 선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 선물이 진작에 좀 주구장창 빠져줬어야 되는데 시원하게 빠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이게 아쉽거든요. 가지고 선물이 계속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일도 장담 못 해요. 내일도 장담 못 하는데 그럼 빨리 뷰를 바꿔야지. 근데 차트가 깨져야지 바꾸죠. 그죠? 차트는 아직 버티고 있는데 견조해요 차트가. 어. 어제 상승분 그냥 반납한 거밖에 안 돼요 지금. 음. 아직까지도 그냥 버틸만 하다.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팔아야 된다? 이슈가 그죠? 어. 저도 오늘 아침에 지금 코스닥은 조금 더 지켜보고 살려고 그랬는데 코스닥도 매집을 조금 더 했거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비중이 본격적으로 실리는 상태고 오늘 아침에도 비중 꽤 실었어요. 비중이 실리는 상태고 무너지면 그냥 다 정리를 해버려야죠. 어쩔 수 없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거 바닥 잡고 상승을 한다 그러면요. 바닥 제대로 잡은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바닥을 잡은 적이 거진 없거든요. 어? 근데 아직까지도 야 이거 지금 떨어질 차트인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질 때가 있을까? 여기서 떨어지면 심각해지는데 야 그럼 추세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그죠? 좀 고민되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그리고 내일이 당장 금리 그 발표하는 날인데 그죠? 내일 당장 발표하는 날인데 지금 일본도 별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많이 빠지긴 빠졌어요. 그동안에. 그러면 그 내부에 있던 어떤 악재가 거진데 소진된 거 아닌가요? 금리 발표가 나와서 또 빠진다고? 그거는 봐야죠. 근데 미친 척하고 위에다가 뭐, 이거 뭐 한 플러스 1%, 100bp 인상, 뭐 이런 거 발표하기 전에는 글쎄요, 기껏해야지 뭐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못 올리고 만약에 더 이상 환율이 더 치솟지 않게끔 만들려고 강력한 멘트, 경고성 멘트를 날린다? 뭐 거기서 끝난다 그러면 이거 지금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기시다가 지금 물가 때문에 그죠?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니까 한 두 달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기시다가 지지율이 떨어져. 기시다가 지금 일본 총재죠.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확인이 안 돼. 어? 뭐 그때 지지율이 25%인가 돼가지고 뭐 내각을 재구성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확인을 안 했거든요. 하여튼 기시다도 이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지금 움직이질 않아요. 그죠? 국채라든지 뭐 일본 금리가 올리고 일본 국채가 움직인다 그러면요. 미 국채가 또 따라 움직이거든요. 이거 강력하게 연동돼 있으니까 안 돼요. 안 움직여요. 어디서 그 신호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내일부터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다. 어,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바닥에 다 근접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죠? 엔화도 이게 뭐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모양새가 나오니까 음. 우리 원화도 좀 하락했으면 좋겠어. 주가 빠지더라도 원화가 좀 하락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원화 이거 진짜 막 누가 여기다가 저기 껌 묻혀놨는지 안 떨어져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거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오만 대에다가 저거 뭐 해놓고 막 뭐 세금이나 깎아줄 생각하고 말이야. 참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 방송을 하는데 요런 거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별로 지금 중요하지 않고 별로 그렇게 요동치지도 않고 그죠? 지금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배팅해가지고 뭔가 세팅해놓고 하방으로 확 밀어가야겠다 그런 모양새도 나오질 않고 그죠? 그렇게 모양새 나왔으면 개미들 벌써 보글보글 끌어들였겠죠. 그런 모양새도 나오지 않고 그냥 지금 알고리즘만 계속 돌아가면서 현물 나오는 거 보세요. 이거 현물 이거 시간 현물 나오는 거 보면 꾸준히 나와요. 아침에 꾸준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외국인들 움직임만 보자 그랬거든요. 외국인 움직이도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얘도. 야, 이게 진짜 많이 나오긴 많이 나왔다. 1,800원. 야, 코스닥에서 1,800원. 뭘 판 거지? 코스닥에서? 그죠? 코스닥 다시 올라가던데. 그죠? 2차 전지 다시 뜨기 시작했고. 야, 희한하네. 이렇게 보면 저기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에코프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팔려고 작정하고 뭐 매물 막 던지고 뭐 그런 모양새도 안 나오거든요, 지금. 바이오도 굉장히 세고. 셀트리온도 그동안에 많이 올랐고. 글쎄요. 이럴 때는 진짜 그 주식시장에서 멀어지는 게 최고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 방송 끝내고 이제 그만 쳐다보려고요. 어저께도 사실 그 오전에 이제 조금씩 매집하다가 오후에 견조한 거 보고 이제 마저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보질 않았거든요. 오늘도 오전에 갭이 크게 빠지더라고요. 막 그 우리가 이제 그 8시 45분에 선물시장이 먼저 개장을 하잖아요. 마이너스 1%, 뭐 1.2%까지 마이너스 1.2%까지 빠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무슨 뉴스가 밤새 무슨 뉴스가 나왔나? 그래서 차트도 보고 뉴스도 찾으려고 그래도 뭐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뉴스도 없고 아무리 봐도 이거 뭐 엔캐리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어. 분명히 부작용은 있어요. 저도 이제 주식하고 이렇게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고 있어도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식이 또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질 않거든요. 우리는 자꾸 미래를 예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래 예측하지 마세요. 어, 오늘 일어나는 일, 지금 오늘 증시에서 일어나는 일 이것만 대응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그래 어제 일어난 일하고 오늘 일어난 일하고 이번 주에 일어난 일들, 저번 주에 일어났던 일들 이런 거를 대응해 가지고 한번 맞춰보고 그러면 얘네들한테 우리가 지금 그 알고리즘들한테 당할 건지 안 당할 건지 그것만 파악을 하면 되거든요. 그죠? 지금에서 더 빠진다? 빠지면 빠질수록 호재인데. 그죠? 빠지면 빠질수록 호재인데. 만약 강력하게 민다 그랬으면 또 오늘처럼 또 이런 식으로 안 밀어요. 어.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그 증시가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가 또 꼴찌예요. 네, 꼴찌. 또 우리만 또 두들겨 패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우리는 이게 조금 늦게 움직여요. 여기 보시면 뭐 음? 홍콩 그죠? 항생도 1.3%, 중국도 0.5%, 그죠? 그 일본도 0.7, 당장 걸려있는 일본도 0.7%밖에 하락을 안 하는데 우리는 지금 뭐 1%, 0.5%, 1%뭐 이렇게 빠져버렸으니까 좀 과하게 예민하게 그리고 만약에 저 금리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요 원자재 시장 여기 또 문제가 생겨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지 않고 이거 뭐 이번 주 내에 뭐 판가름 나겠죠. 그죠? 이번 주 내에 바닥 다지기 해가지고 수렴해가지고 상승하는 모양새가 나올지 저는 그래가지고 8월 1일 날 장이 궁금한 거예요. 그죠? 어, 미국장은 금리 발표하고 FOMC 금리 발표하고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 이제 미국장이 열리는데 내일 저녁에는 일본 금리 발표하고 나서 새벽 3시에 이제 미국장 발표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러니까
오늘 요장 끝나고 내일 장에서 이제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서 12시에 일본 금리 발표하니까 그거 발표하고 우리 장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 따라서 유럽장, 뭐 미국장이 다 움직일 거니까. 그래가지고 8월 1일 날은 그죠? 8월 1일 날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때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그냥 짧은 레버리지가 레버리지 투자가 되는지 아니면 지금 바닥 제대로 잡고 상승하는 레버리지가 될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죠? 지금 그냥 봐서는 이게 지금 조정에서 더 하락할 것 같다 이런 공포심을 계속 심어주고 있는데 아니에요. 만약 저게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모양이 이 상태로 나오면 안 됩니다. 어, 그죠? 뭐 지금 이후에라도 이거 방송 끝나고 나서라도 갑자기 음봉이 쭉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4%가 찍힌다? 아이고 큰일 나죠.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죠. 그럼 빨리 지금 레버리지 했던 거 빨리 정리해야죠. 제가 그랬죠. 지금 우리 장은 딱 여기에요. 저번 주 목요일 날 저점 있잖아요. 요거 딱 깨지면 어 만약에 내일 만약에 막 이런 식으로 막 음봉이 이런 깔짝깔짝거리는 거 말고 이렇게 큰 음봉이 이렇게 하나 나온다. 어? 그죠? 그냥 곧 벗어요. 응? 그냥 곧 벗어요. 어? 그죠? 근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거 어느 누구에게도 이득이 안 된다. 그죠? 어. 그리고 지금 만약에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호재다. 그죠? 그리고 이게 무너지면 이런 식으로 무너지면 안 돼요. 음. 금리가 이게 모르는 데서 지금 악재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모르는 데서 악재가 없습니다, 지금. 그죠? 어딘가가 지금 모르는 악재들이 하나씩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아니면 그 악재가 벌써 시작이 돼가지고 장을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만 모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금 요 상태가 조금 힘들다 그러면 비중을 확 줄여야죠. 지금은 좀 제가 어저께 만약 투입만 안 하고 어저께 레버리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투자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저 썸네일만 레버리지 안 달았으면 지금도 관망이에요. 어제 우리 장이 만약 상승 안 하고 아시아 증시가 저렇게 상승을 안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관망이에요. 그죠? 아직까지도 보포스는 뭔가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렇게 쉽게 튀어나오질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힘을 줘야 돼요. 튀어나오려고 그러면. 그리고 튀어나올 자리에서 지금 튀어나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그 주식 예전에 방송했던 거 그런 거 들으신 분들 그거예요. 상승할 자리에서 상승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승할 자리에서 이거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이게 우리가 곧버스 차트를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상승할 자리에서 상승을 못한 거예요. 곧버스 차트는. 그죠? 상승할 자리에서 상승을 못하는 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하락을 해야 되는 뉴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잔뜩 있어요. 금리, 뭐 엔화, NK 트레이드, 금리 인상 되고 나서 지금 일본은 금리 인상한다고 그러고 미국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걸 초미하게 싸우는 거, 그죠? 그런 데서 어떠한 트러블이 계속 일어나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충분히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락을 안 한 거예요. 그게 어저께였거든요. 근데 저녁에 유럽이 갑자기 저렇게 지랄맞게 행동을 하면서 그냥 쑥 빼먹어가지고 지금 우리 장이 이 모양이 됐는데 요거 이제 또 지켜봐야죠. 응? 누가 맞는지. 근데 지금 거꾸로 얘기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상승할 자리에서 지금 상승을 못한 거예요. 저항대가 다 거의 하방 저항대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죠? 볼밴도 그렇고 저기 이평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상대지수 강도라든지 이거 저기 뭐 지표도 여기 나오는 지표도 있잖아요. 이거 다 날려도 지금 하방 저항 걸렸다 그랬거든요. 여기. 그죠? CDMA 뭐 이런 거 날려봐도 그죠? CDMA 아유 귀찮다. 하여튼 뭐 그런 거 날려봐도 지금 하방 저항대 다 걸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과매도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비중을 실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껏 해야지 여기서 손실 나가지고 얼마나 나겠습니까? 요만큼 손실 나겠죠. 그죠? 요만큼 뭐 기껏 뭐 폭락을 한다 그러면 뭐 지수가 한 2%? 그죠? 3%짜리 나온다 그러면 난리 나니까 한 2%? 1.5%에서 2%? 그러면 2%하고는 마이너스 4%? 아이 감내해요. 앞으로 먹을 게 이만큼인데 상승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락분의 50%는 상승하지 않을까요? 이만큼을 먹어야죠. 요만큼 괜찮습니다. 버틸만 하고요. 내일 봐가지고 내일은 조금 일본 은행
그 금리 발표하고 나서 주가 움직이는 거 보고 비중을 싣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머리를 정리하고 이거에 대해서 주식을 다시 이제 판을 짜고 다시 생각을 하는 거는 8월 1일. 8월 1일 아침에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미국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유럽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거에 따라서 주가의 지금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이거 저 금리만 보고 있어요. FOMC라든지 이런 것만.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죠. 뭐 실업 지표라든지. 근데 뭐 또 있던데 몇 가지가 이번 주에 주구장창 나오더라고요. 매번 나오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그랬죠. 그거 하루 이틀짜리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상승을 할지 추세가 하락을 할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섣불리 오르질 않아요. 섣불리 오르질 않는데 다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 이후로는 안 볼 거예요. 볼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저기서 뭐 더 떨어진다고 해서 얼마나 더 떨어지겠습니까? 그거 해야지 뭐 마이너스 3%? 지금 마이너스 2.5%예요? 몇 프로예요? 마이너스 2.3, 그죠? 0.9. 기껏 해야지 뭐 3%. 지금 다 뺐어요. 뺀 거 다 뺐어요, 얘들. 그죠? 그 빼는 것도 힘도 없어요. 솔직히 빼는 거 힘있게 뺀다 그러면 시간봉에서 이게 다 나오거든요. 시간봉에서. 이런 식으로 안 빼죠. 개팍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어디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쑥 내려와야 되는, 더 내려와야 되는데. 그죠? 버틸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습도가 너무 높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희는 이제 에어컨을 틀었다가 한 새벽 3시쯤 끄거든요. 자동으로 이제 꺼지게 그렇게 세팅을 해놓는데, 아침에 한 새벽 6시쯤, 오늘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6시에 일어났어요. 6시에 일어나가지고, 산책 좀 가야겠다고 했더니 하늘에 구름이 꽉 껴있고, 문을 열었더니 되게 이게 뭐랄까 그 좀 시원한 바람은 부는데 너무 눅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도계를 봤더니 29도 아침에 29도 그리고 습도가 80%. 와, 그래가지고 지금 진짜 이거 휴가들 못 가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이 상태에서 저 나가기가 싫어가지고 어,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덥고 짜증나고 그죠? 이럴 때 있어. 특히 습도가 높고 그렇다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화를 못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돼서 있으면 사람 많은데 가지 않고 돼서 있으면 집에 있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요새 돌풍이라는 드라마, 넷플릭스에서는 돌풍이라는 드라마 그거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거 전개가 너무 빨라요. 이거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보시면서 좀 마음의 안정을 갖고 너무 이 주식시장에서 일희일비 그거 하지 마시고 너무 불안해동 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배팅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바로바로 어떠한 뭐 이슈가 있다든지 주가가 요동을 치는데 주가가 요동을 치는 거는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변동폭이 크면요 먹을 게 많아져요. 지금 변동폭이 너무 작은 거예요. 변동폭이 무조건 커져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수렴할 때 변동폭이 커질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요것만 딱 말씀드릴게요. 시간봉에서 제가 요번에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변동폭이 커져야 된다. 변동폭이 커져야 된다.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보세요. 만약 여기가 수렴 구간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수렴 구간이 되잖아요. 변동폭이 계속 커지죠. 그죠? 뭐 갭 하락, 갭 상승하면서 변동폭이 커지면서 그죠? 그러면 먹을 게 많아집니다. 크게 뜨든지 크게 떨어지든지 누가 팔려는 사람하고 사려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 기세가 서로 충돌했을 때 막 갭상승으로 뜨고 막 개파라고 뜨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러니까 지수상으로 1% 상승하고 그러니까 레버리상으로 어저께 이 레버리상으로도 플러스 2.5% 오늘 마이너스 2.5%막 이런 식으로 계속 요동을 치잖아요. 내일 또 무슨 이유에서인지 막 플러스 2.5%가 됐다. 그러면 계속 이 변동폭이 커지는 거거든요. 변동폭이 커질 때 먹을 자리가 생긴다. 그죠? 요럴 때는 먹을 자리 없잖아요. 백날. 이게 상승이 그죠? 이렇게 이제 변동폭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위로든 아래든 크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정체됐을 때 먹을 거 없잖아요. 솔직히 이런데 그죠? 계속 커져야 돼요. 커져가지고 요동을 쳐야 됩니다. 이렇게 요동을 쳐야지 이거를 뚫고 상방으로 나가든지 하방으로 나갈 때 먹을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크게 그죠?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레버리지를 말씀을 드려가지고 오늘도 지금도 이제 썸네일을 레버리지로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럴 때 갑자기 아니에요. 잘못 본 것 같아. 이 얘기를 못 드리니까. 근데 저는 오전에도 비중을 좀 더 실었거든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서히 비중을 늘리자. 레버리지 비중을 늘리자.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레버리지라든지 곧버스라든지 이 투자를 할 때 양방을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레버리지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곧버스로 가야 되는 거고, 곧버스가 아니다 그러면 빨리 레버리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유연하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자. 대신에 신중하자. 그죠? 이번 주는 사실 조금 더 지켜보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상방이든 하방이든 투자를 하려고 좀 지켜보려고 계속 관망을 했었는데, 어제가 희한하게, 그리고 어제가 우리 증시만 오른 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 그래 오후 들었는데 유럽에서 깨지기 시작해가지고 미국 깨지고, 미국은 깨진 게 아니에요. 지금 깨지지도 않았죠. 지금 미국은 방향을 못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덤탱이로 써가지고 아시아 증시가 떨어지는데 당사국인 일본보다는 우리가 지금 더 요동을 치고 있다. 이런 것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죠? 그리고 큰 주식이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희한하게 작은 주식들이 좀 요동을 쳐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코스닥이 더 오르려고 그러면 테마가 좀 형성이 돼가지고 테마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이슈들이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뭐 찾아봐가지고 지금 뭐 어디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걸 봐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들 휴가를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잠잠합니다. 여기 보시면 방송 끝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몇 조나 왔을까요? 그죠? 7조. 지금이 1시인데 6조. 어제하고 비슷하게 끝나겠죠? 이런 것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조금 천천히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